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은 팩트체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부터 팩트체크해 볼까요? 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마스크와 함께한 지 벌써 3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일단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팩트체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정부의 방역 지침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지자체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좀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일단 이 정부와 지자체 입장이 좀 다른 상황인데요. 실내 마스크 해제에 불을 당긴 건 대전시입니다. 네. 앞서 대전시는 이 정부 차원에서 이달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시행하겠다 이런 내용의 공문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에 전달했습니다. 네. 이 방역당국의 방침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다음 달부터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건데요. 이어서 충청남도도 이 중앙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적극 검토하지 않을 경우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 이런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자체가 자체 행정명령 발동을 예고한 시점은 내년 1월 1일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네. 충청남도는 우리 자체적으로 마스크 해제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런데 사실은 지금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네.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연합뉴스에서 확인했는데요. 네. 이 두 지자체가 근거로 한 것은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될 당시에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즉 감염병 예방법입니다. 네. 이 법 49절 보면 이 감염병의 예방 조치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장소나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감염병 예방 조치 도입에 관한 권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 해제와 철회에 대한 권한은 명시적으로 담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해당 조문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을 뿐 이 방역 조치의 시행과 해제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한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감염병 예방법의 근거에 지자체가 방역 지침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법조문을 조금 포괄적으로 좀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입장은 어떤가요? 예, 질병관리청 입장이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즉 재난안전법에 따라서 이 방역 조치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지휘 권한을 갖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재난안전법 15조 3항을 보면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을 수습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 시군구의 지역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0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종대본 정례회의에서 이뤄진 합의도 이런 지휘권의 근거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방역조치 강화는 지역별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방역 완화의 경우에는 지자체는 종대본과 사전 보고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네. 또 이 감염병 예방법 49조에 대해서도 이 조항은 방역조치 강화에 대한 자율권을 명시한 것일 뿐 방역조치 완화는 지난해 10월 종대본의 회의 결과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방역 강화는 지역별로 판단할 수가 있지만 완화하는 거는 중대본에 보고해야 한다. 네, 보고하고 협조받아야 된다. 네. 자, 그러면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떨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방역 의학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최근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 특정 시점과 조건을 딱 못 박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좀 신중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우상향 곡선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현재 이 경쟁력 개발기구 OECD 국가 대부분이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다 실내 마스크 의무를 푸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OECD 회원국 가운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이집트뿐인데요. 이집트도 현재 단속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풍과는 다름없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필요성은
설득력을 좀 얻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시점이 자칫 겨울 재유행이 막 확산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실내 마스크 논의 해제 논의 자체가 국민들에게 이 방역에 대한 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또 실제로 해외에서도 실내 마스크를 해제한 직후에 확진자가 다시 급증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실내 마스크를 해제할 것인가. 그 시점은 결국은 중대본 그리고 지자체 간의 협의 결과를 좀 봐야겠네요. 네. 네. 그러면 지자체별로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가 가능하다. 이것은 판정을 보류하는 것으로. 네. 네. 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팩트체크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최근 이 1990년생부터는 연금을 못 받는다. 2057년에는 연금이 고갈된다. 이런 국민연금 고갈서를 검증했습니다. 네. 이 국민연금 고갈서는 이 사실 매 정부마다 뭐 공약으로 나왔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네. 연금 개혁이 그러면서 나오는 연금 개혁의 주요 골자는 더 내고 덜 받게 한다 이런 것이었고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민들이 정확히 따르겠죠. 네. 그럴 때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세운 논리가 바로 연금 고갈서입니다. 네. 일단 이런 숫자들은 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 전망 결과로 나온 건데요. 거기에 보면 2057년 연금 고갈설이 나옵니다. 네. 국민연금을 현행 시점 그대로 유지하면 2042년에 적자로 되고 전환하고 2057년에 고갈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 못 받는다. 이런 내용의 출처는 이 전국경제연합회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인데요. 네. 올해 초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에 2055년에 국민연금 수용자에게 생기는 1990년생 이후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젊은 세대, 특히 1990년대생부터는 연금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데 네. 그럼 이걸 사실로 봐야 합니까? 사실 이 연금이 고갈될지 안 될지는 미래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네. 전문가들 의견을 좀 찾아봤습니다. 네. 미장국 보도에 따르면 이 전문가들은 이 정부의 보험료율 인상 움직임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향후 특정 세대부터 연금 받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일단 이 국민연금법이 있는데요. 이 3조 2항에 보면 국가의 책무 항목이 있고요. 여기에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 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만큼 연금이 고갈되기 전에 정부가 그 시점에서 국민연금 시책에 변화를 줄 것이고 또 만약 하나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금 체계 변화 등을 통해서 연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재정 전문가인데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이 비정규 인터뷰에서 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계속 조정돼 왔고 처음부터 그러기로 계획이 돼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정부가 연금료를 계속 지급하기 위해서는 계속 또 국민연금의 변화를 줘야 된다는 그런 설명이죠. 네. 그래서 예를 든 게 이 현재 국민연금이 시장에 투자한 금액이 1,000조 원이나 되는 만큼 고갈 시에 금융시장에 부정이 생기므로 고갈이 실제로 예상된다면 고갈 전부터 국가가 국민연금 기금에 출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적립금이 전혀 없는 기초연금은 매년 20조 원을 국가 재정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나 걱정도 없으면서 국민연금 적립금이 사용되는 것만 것에만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분 말씀은 만약에 적립금이 고갈될 거면 국가가 가만히 있겠냐. 네. 네. 계속 기금을 출연할 텐데 뭐가 걱정이냐. 좀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놔두진 않다는 거죠. 국가가 네. 개입하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고요. 또 다른 네. 나라처럼 이제 적립 방식에서 이 부과 방식으로 체계를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요. 네. 현행 우리나라의 이 국민연금 체계 적립 방식은 이 가입자 단위로 가입한 기간에 낸 연금보험료 원리금을 은퇴하면 연금을 받는 이런 방식인데 네. 이 부과 방식은 매년 연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연도 가입자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부족하면 이제 국가 지원을 하는 거고요. 네. 예를 들어 올해 연금으로 100조 원을 써야 한다면 그 해 90조 원을 보험료로 걷고 나머지를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이와 같은 방식입니다. 네. 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지난달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금 기금 고갈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적립식에서 기금이 고갈되면 결과적으로 부가식으로 바뀐다. 이 국가가 연금 지급을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도 초기에는 보통 기금을 적립했지만 현재는 대부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처럼 연금을 부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 고갈설 과도하게 공포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는데요? 네. 네. 그러면 이것은 사실이 아닌 걸로. 네. 네. 그렇게 판정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팩트 체크 하나 더 할까요? 네. 최근
이 부모님 찾을 곳이라면서 주차장의 한 자리를 이렇게 막고 서 있는 중학생과 다투다가 자동차 범퍼로 이 충격을 입힌 사건이 화제가 됐는데요. 네. 일단 해당 운전자는 특수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요. 그런데 이 댓글을 보면 기사 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이 주차장 자리 막기가 이게 정당한 거냐, 이거 처벌할 수 없는 이런 논란들이 있어서 좀 확인해봤습니다. 네. 주차장 요새 뭐 사실은 어딜 가든지 차 갖고 나가면 주차할 곳 찾는 것도 사실 일인데 네. 주차장에서 자리 맞는 것. 종종 저도 좀 당한 적이 있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여럿이 이용하는 공용주차장 주차 자리의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어떤 법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더라도 주차장 자리 막기를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처벌이나 과태료 등에 대한 벌칙 규정도 없습니다. 네. 다만 이 주차요원의 안내를 받아 조처를 하는 경우였다면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와 185조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314조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5조는 일반 교통방해죄인데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전문가들도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이 안 되는 민폐일 뿐이지만 이외적으로 주차 안내원이 있는데도 거부하는 등 주차장의 교통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른다면은 불통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일반 교통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 보였습니다. 네. 근데 뭐 이런 것을 법으로 다스리기보다는 좀 서로 에티켓이 아닐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네, 시민들이 지켜야 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